여러분의 혈관은 튼튼하신가요? 나이가 들면 혈관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오래된 노후 주택을 보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벽지가 오래됐거나 뭐 보일러가 오래됐거나 이런 거 그냥 새 보일러로 교체하고 벽지 새로 도배하면 되는데요. 뭐 바닥 공사도 하고 하면 되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그 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집의 관들이 있잖아요. 그 상하수도 관 이런 게 또 제일 문제되지 않을까요? 뭐 전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럼 보이지 않는 속에 그 이렇게 관 같은 것들이 내부에 뭔가 잘못되어 있는, 그렇지만 그 온 집에 이렇게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그런 구조물들이 있잖아요. 그 집에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필요한 그런 건축 부속물들이죠. 이런 게 상했을 때는 그 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나 그런 걱정을 제가 예전부터 했었거든요. 괜한 걱정인데요. 그냥 그랬어요. 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낡은 집을 보면, 저 집을 싹 고치면 좋을 텐데, 그런데 저 속에 뭐 녹물 나오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도, 저희 집이 가난해가지고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어떤 집 가면 녹물이 나와가지고, 그때는 정수기도 없었고 참 괴로웠거든요. 제가 이제, 약국에서 이 많은 만성질환자들을 만나면서, 결국 생기사안까지 나오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이렇게 저 자신이 감동을 받고 놀란 것이 혈관에 대한 문제였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약사기 때문에 사람들의 혈관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중증 혈관 질환자를 저는 그냥 수동적으로 처방전 가지고 약만 주니까 뭐 협심증 환자나 심근경색 환자나 뭐 뇌경색이나 이런 환자들도 이따금씩 보거든요. 이따금씩 뭐 응급 환자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냥 정기적으로 내과에 와서 약을 타가시는 그런 분들만 보니까 그 혈관 질환이 얼마나 위험한지 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제가 체감할 기회는 사실상 별로 없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협심증 환자에게 그 강권함을 받아서 저한테 그 협심증 환자가 저한테 찾아와서 노폐물을 제거한다는 약사님 그 약을 좀 줘보라고, 그 약을 먹으면 자기가 이번에 협심증 그 스텐트 시술을 이번에 또 받아야 되는데 심장에 혈관이 막힌 거를 협심증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심해서 심장 근육의 일부가 굳어지거나 하면 그거는 심근경색으로 가서 좀 더 위중한데요. 협심증이 오면 숨을 잘 못 쉬어요. 조금만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러다가 갑자기 쇼크가 와서 갑자기 죽을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죠. 협심증이 있는 사람은 이제 심장에 있는 혈관이 막힌 건데, 그 사람이 심장에 있는 혈관만 막혔겠어요. 혈관이 안 좋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집에 보이지 않는 관처럼 우리 몸에 전신에 뻗어 있는 게 혈관이잖아요. 이 혈관이 어디가 망가졌다 그러면 이게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나마 이제 현대의학이 시술, 수술 이런 게 많이 발전을 해서 뭐 뇌동맥류, 또 뇌색전증, 또 심장 혈관에 뭐가 막힌 거를 뭐 일부 어떻게 뭐 혈관 성형을 할 수도 있고, 또 스텐트 시술을 해서 그곳을 이렇게 좁아진 부분을 펴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시술이 가능한 혈관은 지극히 우리 이 몸 많은 그 수없이 뻗어져 있는 그 혈관 중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거든요. 그 나머지에 얼마나 많은 혈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생기사안을 통해서 수많은 혈관 환자들을 만나면서 와, 이 혈관이 얼마나 현대인들이 혈관이 나빠져 있는가,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온 집이 노후되는 것처럼 온 몸의 혈관이 다 차차 노후가 되어서 병원에서는 혈관 질환이라고 진단을 받지 않았는데도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이 혈관 질환이었던 그런 사례들을 제가 무수하게 찾아냈거든요.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냥 제 이야기 듣고 와서 무슨 신뢰감을 가지시고 저를 믿고 그 약을 먹어주셨는지 그분들이 참 감사하고요. 그분들의 피드백 덕분에 제가 이 많은 자료를 만들어서 또 영상 올리고 해가지고 또 새로운 분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이 혈관이 잘못되어서 나타나는 그 증상, 이게 생기산과 비타민C를 가지고 혈관을 치료하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보면
그 우리가 평소에 몰랐던 그 혈관의 중요성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병도 혈관병이었어 하는 그런 게요. 얼마 전에도 이런 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치매가 온 거예요. 어떤 분 어머니가 치매신데요. 치매도 얌전한 치매가 있지만 이제 좀 이렇게 거칠고 폭력성이 있는, 평소에는 참 좋은 분이었는데 치매가 와서 그냥 막 욕을 하고 폭행을 하고 하는 그런 치매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약간 폭력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화를 많이 내시고 좀 거칠게 말씀하시고 그런가 봐요. 그런데 생기산을 먹고는 어머니가 조용해지신다는 거예요. 조용히. 굉장히 어머니가 본래 그 어머니의 아름다운 모습, 온순한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어린 아이들 중에서 짜증내고 막 분노가 폭발하고 자기 제어가 안 되는 분노 조절 장애인가 싶은 그런 아이들한테 생기산을 써서 얌전해지는 사례 많이 봤거든요. 어른들은 뭐 갱년기가 돼서 막 짜증이 나고, 여자가 짜증이 나면 온 집이 우울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런 것이 생기산으로 가정에 평화가 왔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치매 그거는 사실 혈관병이거든요. 혈관으로 인한 신경의 어떤 오작동이 생긴 것이, 신경의 퇴화가 된 것이 치매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치매에 생기산을 썼을 때 사람이 얌전해진다. 이거는 참 새로운 발견인 것 같아요. 생기산이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놀라운 작용이 있는데, 그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그 작용이 비타민C 고용량이랑 합쳐졌을 때 훨씬 더 그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을 제가 찾아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생기산을 먹지 않고 비타민C 고용량만으로 혈관이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C를 항상 강조를 하는 거고, 제 생기산 믿음이 안 가서 못 드시겠으면 비타민C 많이 드세요. 그거 하루에 한 10알씩 먹어보세요. 여러분 한 두어 달 안 가서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치매에도 이게 생기산을 통해서 폭력성이 없어진다. 이게 혈관이 좋아지면서 혈관으로 인해서 그 이제 좋은 혈액이 신경에 공급이 잘 되니까 손상된 신경이 회복되는, 저는 그런 걸로 해석이 됐어요. 그리고 본래 생기산이 화병 치료제거든요. 본래 생기산은 울화에 쓰는 약이에요. 이렇게 가슴이 콱 막힌 것 같이 답답하면 우리가 가슴을 쾅쾅 치잖아.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하잖아요. 이거를 한방에서 울화라고 하는데요. 이 울화를 풀어주는 신기한 약이에요. 근데 이거가 어떻게 현대인들한테 적용을 했을 때 전신에 구석구석 막혀있는 혈관을 뚫어주는 놀라운 효과가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제가 찾아낸 거죠, 그거를. 그래서 비타민C랑 같이 적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협심증 환자가 치료된 사례는 그냥 셀 수 없이 많아요. 협심증 치료됐다는 거 어떻게 아냐? 병원에서 처방한 협심증 약을 하나도 안 먹고도 잘 사시거든요. 계단도 잘 오르고 아무 일도 없이 잘 살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검사를 해봐가지고 막혀있는 혈관이 뚫린 거, 터져있는 혈관 이렇게 부어가지고 조직이 이렇게 뚱뚱 부어있는 그거를 다시 사진을 찍었더니, 생기산 먹고 나서 사진을 찍었더니 부기가 이렇게 딱 가라앉고 정상적인 혈관의 모습으로 간 그런 진료 결과를, 검사 결과를 저한테 가져와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진단을 하진 않아요. 저는 약사니까 약만 주는데요. 저랑 상담을 한다고 뭐 제가 특별하게 다른 약을 드리지는 않아요. 저는 의사가 아니라 약사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약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평소에 관리를 받는, 진료를 받는 그 병원에 가서 검사와 진단을 받으시잖아요. 그 결과를 가지고 저한테 와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하여튼 참 신기한 일이죠. 얼마 전에는요, 뇌 동맥류 수술, 그러니까 뇌에 그 뇌에 동맥이 있는데, 그 동맥류라고 하면 그 혈관이 이렇게 부풀거나 꽈리가 생긴 거를 말해요. 비정상적인 혈관 이상인데요. 그게 잘못돼서 터지면 그대로 뇌출혈이라서 의사들이 굉장히 경고를 하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뇌동맥류가 있으면 수술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참 이 수술도 위험해요. 참 위험해요. 뇌를 건드린다라는 거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위험하다는 거. 그래서 뭐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지만 하여튼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그분은 뇌동맥류 수술을 하셨는데요. 수술 후유증으로 한쪽 눈이 다 안 감긴대요. 여러분 어쩌면 좋아요. 뇌동맥류는 그 자체가 어떤 증상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예방적으로 그게 출혈이 올까봐 예방적으로 수술을 했는데 세상에 수술의 결과가 한쪽 눈이 다 안 감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회생활을. 그런데 이분이 생기산하고 비타민C를요 한 5개월인가 6개월인가 먹고 놀랍게도 그 눈이 다 감긴다라는 거예요. 이걸 뭘로 설명하겠어요? 그 뇌 동맥류를 이렇게 제거를 하는 그런 수술을 하면서 신경을 건드린 것 같아요. 그랬는데 생기산을 먹고 혈관이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뇌 동맥류도 있었지만 그분의 몸에 보이지 않는, 뇌에 보이지 않는 혈관 이상도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혈관이 탄력성을 회복하고 혈류 개선이 되면서 그분의 신경이 제대로 회복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 눈을 감는다라는 거는 신경과 근육의 협동작용이잖아요. 이게 제대로 복구가 돼버린 거죠.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에 눈이, 수술 후유증으로 눈이 다 안 감겼는데 그게 다 감긴다라는 거. 저는 기억도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또 생기산을 먹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안 아프던 부위가 갑자기 아프다는 거. 안 아프던 부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가 옛날에 수술을 받았던 부위거나 옛날에 다쳤던 부위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프대요. 아플 만큼 아프고 나면 그 통증이 거짓말같이 없어지면서 뭐 다리가 아팠다고 하면 다리가 굉장히 가벼워진다든지 뭐 그런 일이 생기는데요. 최근에 어떤 분은 생기산을 먹고 나서 고름이 나온대요. 안 나오던 고름이.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저도 좀 긴장하거든요. 그런 얘기가 들리면. 그런데 그 부위가요, 그분에게 굉장히 오래된 종기래요. 종기가 난 부위였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뭐 종기 흔적만 있고 뭐 만져봐도 뭐가 있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그 속에 깊은 염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산을 먹으니까 그 염증이 배출 반응이 일어난 거죠. 속에 골마 있던 것이요, 이렇게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름이 나오는 거라. 자, 참 신기하잖아요. 제가 그분한테, 그런 분들한테는 얘기해요. 생기산 계속 드시라고. 그 오래된 종기 그게 나을 정도면 온몸에 구석구석 숨어 있는 거의 모든 염증이 다 치료될 테니까 전신 치료작용이 확실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고, 안심하고 계속 드시라고 제가 그런 말을 하죠. 요즘에 무슨 병명 중에요, 다낭성이라는 이름이 붙는 게 있어요.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그 또 정확한 명칭을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저희 약국에 오는 환자들한테는 제가 그래요. 그 정확한 병명 따라서 그 뭐가 달라지는 거는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저는 그냥 그 병명 자체에, 물론 병명을 듣지만 제가 모르는 질환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뭘 알겠어요. 저는 그냥 약만 아는 약사니까. 그런데 그분의 그 병명을 잘 듣고 제가 오히려 거꾸로 물어봐요. 그거는 무슨 병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모르는 건 저는 모른다 그래요. 물어보면 그분이 이런 질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바라보는 질병, 그 인체와 질병의 상관관계에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 원인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염증에 해당이 돼요. 이것은 상열증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열증이다, 염증이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최신의 어떤 첨단 과학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어디 옛날 오래된 캐캐묵은 뭐, 그리고 전문가가 말하지 않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용어 같이 그렇게 좀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나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별다른 부작용이 없이 나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있어요. 뭐 현란하게 어떤 병명을 얘기하고 뭐 어떤 시술을 얘기하고 값비싼 뭐 막 부작용을 동반한 막 그런
시술해서 나으면 더 말없이 좋겠지만, 더 말할 것 없이 좋겠지만, 그런 거 다 거쳐봐서 안 되는 분들이 저한테 오시거든요. 의외로 너무나 쉽게 치료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낭성이라는 이름이 붙는 질환들이 그래요. 제가 전에 어떤 여자분은 보았는데요. 그분은 콩팥 있잖아요. 콩팥이 안에 몽땅 혹이 들었대요. 콩팥 안에 전부 낭종이 들은 거예요. 그 콩팥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신부전 환자였어요. 신부전. 콩팥이 안 좋은 거를 신부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석을 해야 되기 일보 직전인 그런 분이었는데요. 그분은 콩팥 안에만 이렇게 그러니까 다낭이라고 하면 일종의 저는 쉬운 말로 물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낭이 생긴 거잖아요. 동글동글한 이런 낭종이 생긴 건데, 그게 콩팥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 배에도, 복부에도 다 낭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이, 제 옆구리에 이렇게 뭐가 만져져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날씬한 여자분이었거든요. 아담하고 너무너무 여성스럽게 생긴 그런 예쁜 분이었어요. 나이는 한 40대 정도 되셨나? 근데 그분 옆구리에 이만큼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혹이래요. 저도 두렵더라고요. 콩팥 안에 그게 물집이 꽉 찼는데 이 뱃속에도, 복강에도 그렇게 낭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얼마 전에 오신 분은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분 다낭성 난소증후군인 분은 생리가 끊겼대요. 이게 연령은 글쎄요, 한 30대쯤 되셨나? 근데 생기산 복용을 한 5개월인가 6개월 하시고요. 그냥 다낭성 난소증후군 완치 판정 받았어요. 그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었을 때 이분이 생리를 안 해가지고 병원에서 인위적으로 호르몬을 먹고요. 그 호르몬으로 억지로 생리를 하니까 살이 찌고 피부가 이렇게 각화된다 그러죠. 두꺼워져가지고. 이렇게 두꺼비 피부 같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서 그게 말도 못하게 고통스럽죠. 그런데 생기산이랑 비타민 B, 그 다음에 비타민 B는 제 제품 비타민 B100으로 먹으라고 하잖아요. B100에다가 비타민 C는 한 6천에서 10,000 정도 드셨을 거예요. 그거 먹고 보라지유를 드셨대요. 제 제품 중에서 감마리놀렌산 보라지유 제품이 있거든요. 그거를 또 여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많이 권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궁에 혹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자궁 내막증이 있을 경우에 보라지유는 금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산부인과 의사는 또 그거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의학이라는 것이 지금도 발전 중인 거고, 예전에 아니라고 했던 게 지금 또 괜찮다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참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보라지유까지 드셨더라고요. 감마리놀렌산 그까지 먹었는데, 세상에 생기산은 한 5개월, 6개월 정도 먹고 그 모든 질환 다 극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부도 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호르몬제도 끊었고, 무엇보다도 병원에서 이제 확진이 난 거죠. 이게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없어졌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콩팥에 낭종이 엄청 많고 옆구리에 혹이 잡혔던 분은요, 콩팥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콩팥이 금방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콩팥은 크레아티닌 수치, GFR 수치 이런 거를 보는데요. 그 수치 개선이 그분은 잘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옆구리에 잡혔던 혹이 들어갔어요. 없어졌어요. 이렇게 그냥 일단 손으로 만져지는 거는 거의 이렇게 튀어나온 게 없어졌을 정도로 제가 눈으로 봐도, 상담석에 이렇게 앉아서 봐도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저도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 혹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구나. 여러분, 이런 것도 전부 혈관인 거예요. 그 콩팥은 완전히 혈관 덩어리인데요. 그 콩팥에 들어있는 혈관을 우리가 사구체라고 하잖아요. 그 사구체를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혈관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미세혈관인 거예요. 미세혈관.
정말 그게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그런 혈관인데 우리 몸에 그런 혈관이 꽉 차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미세 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랬을 때 그게 순환이 제대로 되질 않으니까 그 부분에 살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혹도 생기고 여러 가지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낭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염증성이라는 말하고 같은 거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생기산을 썼을 때 혈관이 좋아지면서 염증이 없어지면서 혹이 없어진다라는 거 정말 놀랍죠. 저는 또 제가 기억나는 거 어지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어지러운 사람들. 그 어지러운 사람들 중에 뭐 어지러움증의 원인도 여러 가지 있지만 상당 부분이 50% 이상인 사람들이 메니엘이라는 그 질환 진단을 받으시거든요. 그게 또 이석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귀 안에 돌이 들어있는데 우리 몸의 평형 감각을 이렇게 관장하는 거기에 이렇게 역할을 하는 돌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그 돌을 이석이라고 하잖아요. 귀에 있는 돌이라고. 그 돌이 뭐가 잘못돼서 어지러운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석증을 치료하는 딱히 시원한 방법이 없어요. 약으로도요. 뭐 은행잎 제제 뭐 이런 거랑 또 몇 가지 약재를 쓰는데 참 그게 시원치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허접한 생기산이라는 약을 쓰고 메니엘 증후군 치료한 사례, 메니엘 증후군은 거의 다 낫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낫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석증이라는 이름보다는요, 제가 봤을 때는 열증이에요. 열이 확 오르면, 열 받으면 눈이 뺑 돌거든요. 여러분, 열 받았을 때 뭐라 그래요? 돌겠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상용어로. 아, 나 돌겠네. 미쳐버리겠네.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어지럼증이에요. 눈이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게 한방에서 소양병이라는 게 있는데요. 소양인이 아니라 소양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흉협고만이라고 해서 가슴에 열이 꽉 찬 병이거든요. 한마디로 화병이에요. 이 화가 위로 치솟거든요. 이 화가 절대로 내려가진 않아요. 이 화가 여기 고여 있으면 그 화는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이게 올라오면 눈이 뺑 도는 거예요. 소양병의 대표적인 증상을 한자로 목현이라고 하거든요. 눈이 어지럽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메니엘이고 현대적인 병명으로 메니엘이고 이석증인데 이거를 한방적으로 보면 결국 화병이라는 거죠. 화병. 그래서 생기산이 아까 제가 화병약이라고 했잖아요. 화니까 화가 불화자, 그래서 열이잖아요. 열증이라는 거예요. 생기산은 그 열을 확 꺼버리는 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몸이 굉장히 차갑거든요. 제가 손발이 되게 차고 요즘에도 사람들이 제 손 잡으면 아유 왜 이렇게 손이 차가워요 그래요. 저는 괜찮은데 제 손을 보면 차갑다고 하는데요. 제가 따뜻한 거를 못 먹어요. 잘. 특히 따뜻한 약재 있잖아요. 인삼을 먹으면 저는 숨이 막히거든요. 이 속에는 제가 열이 있는 거예요. 생기산을 제가 이렇게 몸이 차가운 제가 생기산을 먹으면요 손발이 오히려 더 따뜻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생기산은 열을 쳐내는 약이 아니고요 우리 몸에 있는 열이 골고루 순환되게끔 하는 순환제예요. 그 울화를 고친다고 할 때 그 울화를 쳐내는 약을 쓰면 안 되고요. 순환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열이 조절되게끔 만드는 그 약이 제대로 된 현대인의 필요한 약인 거죠. 현대인들은 다 화병이거든요. 우리 다 스트레스 받잖아요. 불면증 없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그렇죠. 불면증, 참 손발 차고 협심증도 결국 심장에 혈관이 막히는 것도 심장이 열을 받아서 막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제가 뭐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생기산을 먹고 비타민C를 많이 먹었을 때 나타나는 참 희한한 반응, 손발톱 무좀이 없어지더라. 손발톱 무좀약을 쓰면 보통 손발톱 무좀이 치료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피부과 가서 이게 열로 지지고 레이저로 막 해도 약을 써도 어떤 것을 해도 안 낫는 손발톱 무좀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생기산을 먹고요. 세상에 새 손톱, 새 발톱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손톱, 발톱은 우리 몸의 제일 끝부분 말단 부위에 있잖아요. 여기까지 가는 혈관이 막혀서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곰팡이가 기식을 해가지고 손발톱 무좀이 생겼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그 정도로 이게 혈관이 중요하구나. 저혈압 환자들 많잖아요. 고혈압도 혈관 질환인데요. 여러분, 저혈압도 혈관 질환이에요. 생기산을 먹으면 어떤 사람은 혈압이 올라요. 근데 평소에 고혈압인데 더 혈압이 오른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비타민C를 한 10,000ml 이상을 계속 먹으면서 뭐 혈압약도
드실 수 있고요.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혈압이 딱 정리가 돼서 정상 혈압으로 내려오거든요. 저는 저혈압인데요. 제가 얼마나 저혈압이냐면 이렇게 수축기 혈압, 높은 혈압이 90이 안 되는 상태에서 수십 년을 살았어요. 저는 본래 그런 체질이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생기산을 먹고 나서 굉장히 몸에 활력이 생겨서 혈압을 재봤더니 혈압이 120이 나온 거예요. 110, 120. 저한테는 기적이에요, 그거. 보통 뭐 나이 들면 저혈압이었던 사람은 고혈압 되니까 혈압이 올라가니까 뭐 그런 거 아니냐, 그 생기산 효과 아니고 나이 먹어서 혈압 올라간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컨디션이 좋아진 거는 뭘로 설명하겠어요? 생기가 생긴 거는. 그 제 주변에 이제 저희 환자들 중에서 이 저혈압에서 저처럼 이렇게 생기를 회복하면서 자기가 느끼죠. 이 기적 같은 120이라는 정상 혈압의 축복. 이 얼마나 즐거워요. 생기가 나니까. 아, 내가 그때 이렇게 걸핏하면 몸이 무겁고 깔아앉고 눕고 싶고 했던 게 혈압이 낮아서 그랬던 거였구나. 그래서 생기산 아니겠어요? 생기를 준다고 생기산이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따금씩 잊어버릴만 하면 생기산 새로운 사례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사례 좀 많이 보시고요. 여러분들 건강에도 평소에 혈관 관리하는데, 이렇게 이런 정보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굳이 내 몸이 나빠지고 난 뒤에 치료 목적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나빠지기 전에 평소에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혈관 관리를 평소에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필수 영양물질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뭐 미리 생기산까지 드실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런 분들은 비타민C 고용량 꼭 하세요. 하루에 한 1000ml 드세요. 하나도 걱정하시지 말고 1000ml 드세요. 그리고 비타민 B100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비타민, 진정주 비타민 B 있거든요. 그게 가장 싸고 가장 여러분 진약사몰에 있으니까 쉽게 그냥 접할 수 있는 비타민 B100이에요. 뭐 미국에서 해외 직구로 비타민 B100을 드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드셔도 되고 비타민 B100 꼭 같이 하루에 한 알. 비타민 C는 6000ml에서 10,000ml 정도 하루에 조금씩 나눠서 분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드시는 거 아주 좋아요. 마그네슘이 혈관이 딱딱하게 이렇게 딱 긴장해서 굳어지는 거를 은은하게 풀어주는 그런 작용이 있어서 천연 신경 안정제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또 제가 드리는 마그네슘 안에는 토코페롤이 들었잖아요. 그 토코페롤이 또 천연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혈관이 산화되는 것, 근육이 산화되는 것, 근육 속에 피로물질이 쌓이는 것 이런 거 예방해 주니까 제 제품 마그네슘 제품 안에 마그네슘과 토코페롤까지 같이 아예 넣어놨거든요. 경제적으로 한 알로 같이 먹을 수 있어요. 비타민 B, C, 마그네슘. 여기다가 이제 오메가3 꼭 드세요. 오메가3를 하루에 제거 DHA, EPA 합이 한 1000ml 정도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해서 하루에 2알이나 3알을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혈관이 탄력이 생기잖아요. 피가 굉장히 맑아지거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대로 내 피부 혈색이 돼요. 그래서 오메가3 제 제품 먹고 뭐 피부 좋아졌다고 얘기 들어서 싱글벙글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제 제품 오메가3도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클린 오메가3를 먹으면 그거는 명태에서 추출한 오메가3라 가지고요. 냄새가 별로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명태 오메가3 안에는 알 수 없는 우리는 잘 모르는 콜라겐 성분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피부에 또 그렇게 바로 효과가 있대요. 근데 저는 사실 그 클린 오메가3를 먹고 있지는 않고 그냥 프리미엄 RTG 오메가3 제 제품 그거 먹고 있는데 그걸로도 제가 피부 좋다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 콜라겐은 제가 콜라겐 제품 안 만들잖아요. 콜라겐은 비타민C 하루에 1000ml 정도 먹으면 그냥 해결이 돼요. 그런데 오메가3를 먹고서 오메가3 그 하나로 콜라겐 효과까지 덤으로 누린다? 그러면 마다할 거 뭐예요? 그럴 때는 클린 오메가3를 드시면 돼요. 클린 오메가3나 RTG 오메가3 이런 걸 하루에 2알이나 3알 드시고요. 오메가3 잘 못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제 제품 올리브유가 있어요.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산도가 0.1인 최상의 제품을 제가 또 만들어 놓았잖아요. 올리브유를 많이 먹어도 심혈관계 질환이 전혀 없고 혈관이 좋아지고 피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항암 효과까지 있으니까 또 올리브유를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들으면서도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였기를 바랍니다.